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7월 1일자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서 유럽으로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이나 뭐 여행 관련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블로그나 포스팅 작업을 하셔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두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외교부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자 사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면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비자 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서로 양국 간에 협의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이 초창기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지니까 그거를 입국을 뭐랄까 금지 아니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통보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도 너네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증 면제 국가에서 이제 예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다시 협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되고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다라고 외국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으로 나가는 거 EU에서는 허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EU법도 중요하지만 자국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민국 자체에서 아직 우리나라랑 비자 협정에 대한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이 말만 믿고 떠났다가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외교부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비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아직도 그 비자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안 되어 있다면 개별로 비자를 그 나라에 신청해서 내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그 나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작업을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 이 작업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들어가고 나가고는 그 나라의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에 대한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행기도 못 탈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학이나 여행 또는 뭐 다른 어떤 형태의 외국 방문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행사 에이전트들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생겼을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가시면 다 있으니까 제가 링크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 찾은 것들 이렇게 여기다가 화면에다 띄울게요. 보시면 이제 나라들마다의 면제 국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제가 첫 번째가 이제 비자 면제 사증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에서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온전히 나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소화하고 14일 이내에 내가 특별한 코로나의 증세가 없어서 그 나라에서 생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줘야 되죠. 그 작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행이나 유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가서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찾아야 되고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다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해외에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비자 문제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고 이런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사실 가시라고 저는 말 못 하겠어요. 저도 출장에서 마지막 들어올 때 몰타에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비행기 표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보다는 적어도 2, 3개월 정도의 시점이 더 지나서 이런 정책들과 비자 관련된 부분들,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되고 내가 가서 기존처럼 도착하자마자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 다른 나라의 여행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 가는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스가 7월 1일 날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나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영상이 좀 마음이 안 좋아 이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큰 돈을 내고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가정들을 잘 지켜보시고 가는 게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내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내가 나갔더니 이런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렇게 됐다 라고 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얻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어서 가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에이전트로서 학생에게 저는 이 상황을 만들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7월 1일 날 이제 한국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건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자가격리 14일 의무 제한이 걸려 있는 나라들도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랑 사적 면제에 대한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떠나시는 경우에는 비자와 이런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잘 조율해 놓으시고 그리고 출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학연수 또는 유학의 케이스는 조금 더 시기를 늦추어서 8월이나 9월달, 좀 늦어지면 10월달 아니면 아예 내년 초로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